전남 영광 법성포에서 전북 부안에 이르는 서해안의 간척지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을 위해 조성된 전답들이다. 그런데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 아주 특별한 간척지가 있다. 조선 총독부가 아닌 조선의 농민들이 개간한 땅, 정관평이다. 조기의 고장 인근 법성포와 달리 백수면 길룡리는 논 한 배미가 없는 빈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간척 사업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 저축조합으로 불리는 공동체의 힘이었다. 그들은 숫장사 등으로 간척 기금을 모았고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를 했다. 참으로 암울했던 시기, 농민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클 때는 그 영광 1위에서 학교가 없거든요. 이 학교 가려면 광주 아사히 중학교에 가야 되고 또 이 전주로나 와야 되고 그러지 영광 군에서는 없거든. 내 나이야 초등학교지. 중학교도 없었거든. 그래서 소문이 들리기를 영산에 가면 공부를 해갖고 다 선생질을 나간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좋아 아주. 그런데 처음에는 그 공부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처녀들이 하도 많이 모았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본 게 너무너무 좋아. 17 처녀 박은국도 그곳에서 공부를 했다. 일하고 공부하는 그곳을 사람들은 영산이라 불렀고 이 조용한 혁명의 중심에 소태산 박중빈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일제 식민지 정치적으로만이 아니지 경제 착취하고 소작쟁이가 얼마나 일어날 때요. 특히 전라도 소작쟁이 막 굶고 만주로 보따리 지고 다 애들 얻고 먹으러 살고 그런 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부처님이 마음을 비우라고 있다. 돈 생각하지 마. 그러면 농민들이 뭐라고 할까? 처처 불사이니까 가는 데마다 농민들 얼굴이 부처님이고 가는 데마다 굶주린 사람의 배때기가 그게 부처님 배라. 거기다 밥을 공양하는 게 불공이지. 그게 화엄경이에요. 그거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식민지 시절의 젊은이들을 희망으로 이끌던 영산학원은 영산선학대학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변함없는 모습은 여전히 이곳으로 공부를 하려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48명의 신편입 예비 교무들이 유경 장학생으로 수하게 되었음을 봉고하옵나이다. 진리를 찾아 나선 예비 성직자들 사이에 러시아 출신 미하일이 있다. 그는 모스크바 교당에서 통역을 하다 소태산의 사상에 이끌렸고 몇 년째 소태산 사상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70페이지밖에 안 됐지만 여기 원불교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전이니까 그거부터 이제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사회주의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러시아를 경험한 미하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라는 소태산의 사상은 그의 운명을 바꿔버렸다. 모스크바 대학 화학 박사, 레이저 연구소 연구원. 이룬 것들을 두고 알 수 없는 길을 택한 그를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들이 그런 과학자 직업을 가졌는데 연구소도 다니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직업도 멋있고 이렇게 막 앞으로 미래도 있는 그런 직업인데 광두고 어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버렸으면 뭐 당연히 울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화를 냈어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두 분이.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이제 걱정은 안 하셔요. 어떻게 안 좋게 될까 봐. 경계마다 공부거리, 순간마다 공부 찬스. 그가 곡을 붙인 마음 공부 노래다. 노래 가사처럼 그는 지금 마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삶으로 왔다. 그 그룹 사운드 했거든요, 학생 때. 취미요. 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출가하니까요. 옛날에 그 이제 일 때문에 그 그룹 사운드 포기했어야 되거든요. 출가하니까 그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막 열려요. 올해 원불교 성직자가 되기로 한 예비 교육자는 48명. 그들은 머리를 깎거나 산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대신 세상 속으로 더 가까이 가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3월 1일 자시중앙봉에 가서 기도하세요. 백지 혈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내려오지 마세요. 미하일이 지금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출가 전의 고통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월급이 잘 나오고 생활이 안정될수록 답답했다. 그때 만난 것이 원불교 모스크바 교당의 마음 공부였다. 어떤 안정감이 생길수록 앞으로 앞길이 다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 다들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그러는데 이제 아저씨들 막 돼버리고 배 나오고 그런 모습 보면 제가 그렇게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 친구들끼리 모이면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게 확실히 싫더라고요. 지금 모스크바 교당에서 마음 공부 많이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그 같이 회화하고 자기 꿈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60세 넘는 할머니들도 자기 개발, 자기 어떤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더라고요. 불교에서 꼭 출가해야 마음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로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출가를 하면 어르신들 만나기가 훨씬 쉽고 그리고 이게 빨라요. 하늘은 왜 파란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어떻게 다른가? 소태산 박중비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이치를 골똘히 생각했다. 그의 나이 4살 때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고 수많은 농민군이 희생됐다. 그의 나이 15세는 을사늑약이 맺어졌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그는 살았다. 희망이 필요한 때였기에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한다. 사람이 한우림을 강조한 수운의 동학 사상, 민중에게 희망을 준 강증산의 개벽 사상. 하지만 소태산은 그 어떤 사상보다 강력한 실천력으로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불붙였다.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를 낫도깨비라 비판하며 물질 문명과 도덕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예비하자고 역설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시대를 진단하면서 시국을 살펴보면서 지금이 참 어마어마한 물질적 개벽의 시대다. 물질적 변혁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걸맞은, 거기에 상응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갖추자. 그런데 그때 이 변화하는 시대를 물질 개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물질 개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정확하고 사회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진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전 시작한 소태산의 정신개벽운동은 마음 공부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이 시대와 다시 만나고 있다. 안 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들, 딸 차별이 심했는데요. 내가 더 심하다. 더 심어지면 아는 작년에 금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는 마음 공부 길잡이는 권도갑 교무. 근데 그분도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인색하다? 이 양반 또 이랬을 때면 나는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분이 앉는 순간 스프링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 번도 자기는 굉장히 후덕하다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였겠죠. 마음 공부에 종교나 성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하지만 자기 마음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나한테 사랑을 안 해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한테 힘들게 해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 공부는 깊은 자기 성찰이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냥 아예 마음에서 지우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을.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억해봐야 뭐 좋겠어요. 생각만 하면 화만 나고 열받는데.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리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마음에서. 생각하면 열받는데 지운 게 편하더라고요. 아예. 뿌리가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삶이라는 게 참 각박해요. 각박해. 네. 마음이 늘 허전하고 메마른 상태로 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 물기가 올라올 수 없잖아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해온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데 이것을 내 내면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되잖아요. 물질은 소유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자기 것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 공부 수련은 보여준다. 버려두었던 마음과 만나는 시간이다. 내가 만나는 부모가 이 생에 너무도 나를 가장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닦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닦으려고. 닦다가 안 되면 깨버려서 집어던지고. 안 만나면 돌아서.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또 딴 사람이 또 그 모습을 하고 있네. 왜? 내가 여기에 검정이 묻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거울이요. 미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많아요. 그런데 나를 보면 그게 축복이구나. 은혜구나. 이 세상에. 처처불이구나. 정신개벽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의 세상의 바깥 현상에 다 우리가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를 보고 깨어나서 자주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선법도 늘 삶 속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셨고, 처처불상이니 사사불공하라. 곳곳이 있는 그대로가 다 부처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불공의 삶을 살아라. 삶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저희 가슴을 울렸어요. 또 하나, 소태산의 마음 공부는 개인의 수양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물질 만능이 낳은 병폐의 치유까지를 진정한 마음 공부로 보았다. 지난 2003년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 현장. 65일의 고행길을 원불교 성직자들이 함께했다. 풀꽃 하나, 바람 한 자락도 섬겨야 할 부처임을 깨달은 소태산의 제자들이 천지 만물에까지 미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온몸으로 경계한 것이다. 정신을 개벽시켜가지고 물질을 잘 선용하는 그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잘 조화된 그런 세계를 지금 우리는 지향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뭐 경제적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믿을 수 없게 숨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는 도덕의 위기지 경제의 위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계속 금융 문제라든지 기술 발달시키는 것으로 해서 잘 살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지금 해야 될 일은 말하자면 확실히 반성해야 될 일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위기가 아니라 도덕의 위기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걸 100여 년 전 소태산은 경고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100년 전보다 더 심각하게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제일 순위로 식량을 보내서 살려야 합니다. 이제는 종교가 이론으로 떠들고 이론으로 외치고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그 진실의 바탕에서 신뢰성을 회복하고 그 정말 나와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위해서 공신력을 갖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 표출되는 실천운동입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부처가 있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불공이라 여겼다. 또한 모든 종교와 진리는 하나라는 통합적 진리관을 펼쳤다. 수훈 정산이 개병 얘기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태산이 수훈하고 정산 공부를 많이 하라고 자꾸 권유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외에도 부처님한테서 화엄을 배우고 수훈하고 정산한테서는 개벽을 배우라 이거죠. 그래서 소태산을 보면 절대로 한 사람의 단대적 사상이 아니라는 거. 단대. 그 당시만의 사상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의 사상적인 깊은 사상사적인 인연이 축적되면서 커진 거라. 유불선 중에서 불법을 주체로 삼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보편성이랄까 사상적인 개방성이 커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서양 사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를 포함한 또 현대의 과학 이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새로운 사상과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사상의 차원이 아니고 이런 대응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공부법 그 공부법을 아주 촘촘하게 제시했다는 것이 원불교의 또 한 가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탈북 청소년 학교인 경기도 안성의 한겨레 학교. 이른 새벽부터 교무실로 학생이 찾아왔다. 감기로 목이 아픈 학생에게 즉석 응급 처방을 내리는 이는 곽종문 교장. 코로 들러 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쉬고. 응? 계속해. 왜 눈도 아파? 아이들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근무 시간이 따로 없다. 건강을 보살피는 것도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학교가 할 일이다. 아이들의 아침 운동을 지켜보는 곽종문 교장. 그는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산 증인이다. 줄을 세대별로 세워요? 세대별로 줄을 세웠어요? 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요. 학년별로? 네, 그냥 특별한 적이 없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이 학교의 아이들처럼 일반 학교가 수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는 보듬어왔다. 좀 줘봐요. 그 첫 인연은 영산 성지고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성지고에서 공교육에 버린 이른바 불량 학생들을 끌어안았다. 그 열정은 이 학교를 OECD가 선정한 세계 4대 열린 학교로 만들었다. 직접 달걀을 내다 팔며 학교 운영 자금을 마련할 정도였다. 분단된 나라는 또다시 2개의 조국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었다. 지금 그의 역할은 그 혼란과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 부모님 한번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북에 계신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말투 하나를 배우는 것부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것까지 아이들에겐 모두가 공부다. 하고 아래는 안 먹고 한결의 학교 학생들은 약 200여 명. 일반 학교로 가기 전 적응 과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발음 교 강철이가 막 지금 나 싫은데 발음 교 그치? 아니요. 알았어. 영어와 요가 수업을 맡고 있는 인도 라다크 출신의 교사 타시돌마. 지금 저기도 안 되더라도 우리 선생님 막 이럴 거야지, 그치? 내가 알아. 수련이 맨날 그래. 선생님 저 이거 못 하는데요. 세상에 못 하는 게 없어, 그치? 다만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느린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할 수 있어요? Yes, please. 사연이야 다르지만 아이들도 타시돌마도 국경을 넘어 한국 땅으로 왔다. 경계를 넘어온 공통점 때문일까, 유쾌한 성격 때문일까, 아이들은 타시돌마를 곧잘 따른다. 인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한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제 꿈은 한의대가 아니라 경찰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의대를 다니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게 되고 그래서 한의대보다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뭔 일 있었어? 이곳 학생들 가운데 부모가 둘 다 있는 학생들은 약 7%. 양부모가 모두 북에 있는 아이들도 20% 가까이 된다. 그러니 선생님 역할보다 부모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많다. 니네 거 아니고 다른 분 거야? 네?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 예, 우리 내일 줄게, 내일. 됐어? 내일 주면 돼?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아이들. 타시돌마는 틈만 나면 아이들을 품고 안고 달랜다. 선생님, 힘내. 알겠지? 네. 힘내.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아빠하고 어떻게 헤어져서 왔는지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애들이 부모님하고 많이 헤어져서 오고 올 때도 부모님에게 그냥 제대로 간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도 아빠하고 진짜 어떻게 가겠다고 해서 말을 하고 왔는지 그냥 몰래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건지는 모르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들어가도 돼? 네. 우와! 맛있는 거 먹네? 안녕하세요. 어머! 이 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그렇듯 타시돌마도 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밤이면 아이들 기숙사를 둘러본다. 장학
가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구나. 회식이에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 새벽부터 움직인 피로가 금세 잊혀진다. 울지 말고 뭐 울고 있어? 네. 사실 인도에서 그녀는 보았었다. 빈민 지역에 들어와 아이들을 돕던 원불교 성직자들을. 이제 그 길을 그녀가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 코트를 저기 안 하지, 그치? 속으로 막 울고 있어. 감동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 들어와도 돼? 그리고 누군가 조금 더 마음을 써준다면 아이들의 상처도 더 빨리 아물 것임을 그녀는 안다. 제가 처음에 출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자 라는 제 마음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물론 나도 힘들고 나도 좋은 거 많이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러도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조금 더 나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주면서 살려고 하고 아무튼 뭐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사범대학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어디로? 선생님들도 말씀 드렸는데요.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힘들어야 재미있어. 힘이 안 들면 재미없지.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니 해도 진로 문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야기를 나눈다. 잘 모르는 사회에서 길찾기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런데 진로 상담을 하는 교장실에 낯익은 얼굴 하나. 탤런트이자 연극 배우인 이주실 씨다. 그는 영산 성지고부터 한겨레 학교까지 연극 치료 수업을 맡아왔다. 지금 한겨레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곽교장 선생님, 제가 성지에 있을 때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할 때 운전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봐지지 않았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그 매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감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망치 들고 세트 같이 만들고 아이들 다 건강 다 보살펴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말기암 진단을 받고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찾았던 영산 성지고에서 이주실 씨는 곽종문 교장과 아이들을 만났다. 연습은 공연처럼, 공연은 연습처럼이란 말이 있거든.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하니까. 한국말 좀 배워라. 그리고 연극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도 자신의 병도 기적처럼 치유됐다. 반가워. 반가워. 그 인연으로 이주실 씨는 곽종문 교장의 교육을 돕는 자원봉사자가 됐다. 신사야, 신사. 연극 시간? 네. 자. 이도란 선생님. 아이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주실 씨는 예술추력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이도란 선생님하고 수업했죠?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신입생들. 천천히 이야기를 건네고 서두르지 않는다. 이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 얼굴을 보내. 반가운 일이에요. 고향에서 이렇게 가장 힘들 때 아이들을 만났고 지금은 힘든 아이들 곁에 서 있다. 뜻하지 않은 이 각별한 인연 덕분에 그는 원불교가 펼쳐온 대안교육의 목격자가 됐다. 많죠. 그래요. 종교를 가르지 않으셔요. 묻지도 않으시고요. 성지고등학교에 있을 때에도 성탄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 들려주시고요. 제 방에다가 십자가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천주교 신자인 아이들이 서너 명 있었거든요. 일요일 날 학교에 행사가 있어도 성당에 가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다 종교를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종교라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건가 조금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어디 가서든지 꼭 얘기를 합니다. 불러 다 같이 불러도 좋아. 부르려니까 해해해 이게 나왔어야 되고 너희들은 알았어 할게. 이주실 씨는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술가들이 나오길 바란다. 이미 주실 씨의 후원으로 배우가 된 아이도 있다. 노래를 곧잘 하는 수지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다. 낯설어 모무댔지만 지금은 정이 들어서 우리 서로 친구 되었지. 마음의 창문을 열어 서로의 마음 합칠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요. 곳곳에 다 부처님이니 모든 일을 다 부처님께 불공하듯 부처님을 공경하고 모시듯 해라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버리거나 소외하거나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정신이 사실은 깔려 있죠. 그것은 특정 종교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인류의 보편 정신이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영산 성지고등학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한겨레 학교 학생들이다. 궁금한 얘기 있으면 이 친구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면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막 이렇게 놀러 다닐 때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막 책도 읽고 이러잖아요. 북한 학생도 똑같이 막 이렇게 대중가요 같은 거 듣고 그러는지. 우리 북한에서 기타를 많이 치잖아요. 기타하고 여기서 말하면 아코디언. 겉으로는 별다를 게 없는 남과 북의 고등학생들. 아예 그 경비서는 그 병사들을 피해서 그 도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총을 쏘면 그냥 맞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서로 나누고 감싸야 할 상처는 깊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사실 인권 문제인데 팔려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중국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남과 북의 아이들이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는 종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은 아닐까. 새벽 5시. 천지만물과 일체 미물까지도 깨워내는 33번의 종소리가 울린다. 원불교 교역자들은 새벽 타종에 맞춰 좌선 수행을 한다. 이렇게 고요할 때 행하는 좌선과 더불어 무시선, 무처선을 소태사는 강조했다. 무시선, 즉 선에는 때가 따로 없고 무처선, 그 장소 또한 구별이 없다 했으니 생활 현장이 모두 수행터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곳 익산이 소태산 사상의 거처가 된 것은 1924년부터였다. 그는 이곳에서 과수원과 양잠실을 운영했고 양돈 사업을 펼쳤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곳 공동체에서는 자녀들을 고등교육까지 시킬 수 있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주변이 모두 부러워하는 서로를 돕는 생활 공동체. 착한 경제의 모델을 손수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유연하게 대처를 해도 일제의 감시는 심해졌다. 불법 연구의 건물 내에 순사 주재소가 설치됐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는 조선이 세계 1등 문명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늘 강조했다. 서울 화곡동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소장 최서연 교무가 햇빛 조리기로 요리를 한다. 햇빛 없이 어떻게 광합성이 일어나요? 광합성 없이 어떻게 쌀 한 톨이 생기냐고요. 그걸 모르니까 모든 그런 근원이 태양으로부터 왔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미신이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자연이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인가를 몸으로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바쁘니까. 이렇게 햇빛 한 줌도 알뜰히 모아 만든 에너지는 최 교무가 운영하는 외국인 센터의 살림 미천이 된다. 지금 뭐 석유 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나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 센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같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나라들도 다 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정말 그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분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포항공대 화공학 박사 출신 키스트 연구원. 한국의 퀴리를 꿈꾸던 그녀는 이주 여성들을 돕는 사회운동가가 됐다. 역설적이게도 과학을 공부했기에 과학의 문제를 더 깊이 깨달았다. 화공학 때문에 환경 문제가 사실 많이 생겼거든요. 뭐 공장 폐수, 뭐 페놀, 뭐 무슨 뭐 온실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사실 다 화학공학, 석유 그 산업이 다 화학공학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공부할 때 보면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화학공학 할 때.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 환경 문제 해결한다고 뭐 솔루션을 하나 내놓으면 그 솔루션으로 비롯돼서 뭐 몇 가지 문제가 더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슨 뭐 새로운 그 특화된 물질을 개발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겠구나. 예인샤 씨? 네. 다 됐어요? 예.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세상을 바꿔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깊이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엇.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였다. 여기부터 쓰면 되지. 그래서 출가를 결심했고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뛰어들었다. 네, 종이춤. 우리 또 은혜 중에 동포은이 있어요. 동포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가족, 뭐 친구, 뭐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것만 동포가 아니고 진짜 뭐 동물 또 나무나 풀 이것도 다 동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동포를 말씀하셨는데 윗땅에 같이 살고 있는 그 많은 우리 이웃들인데 단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 말을 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 문화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차별을 받아서는 이 동포 배은이 아니겠습니까? 소태산의 진단대로 물질은 개벽하여 나라와 나라 사이는 참으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물질의 발달 속도를 정신이 따라잡았을까?
물질과 정신의 간격을 좁히고 싶어 최서연 교무는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대종사님께서 종교가 생활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교를 믿으면 생활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 좋은 생활 하는 것이고 좋은 생활 하는 것이 종교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일상 수행이라고 해서 생활 속에 수행을 하는 것이지 따로 특별히 수행을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실현한다. 이것이 사실 종교거든요. 근본 목적은 따로 어떤 세상 사람과 떨어지는 게 아니고. 2003년에 문을 연 캄보디아 바탐방의 무료 구제병원. 병원이 문을 열기 이전인 20여 년 전부터 원불교는 이곳 캄보디아에서 지뢰 제거 사업과 의약품 지원 사업, 전쟁고아 지원 사업 등을 펼쳐왔다. 젊은 교무 최수연 씨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손길을 기다리는 부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에이즈 보급률 세계 제1위라는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카푸마 지역. 김혜심 교무와 7명의 교역자가 보건소와 유치원, 에이즈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는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해갖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걸 들여다보면은 국가 우월주의라든지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계화가 안 된 거지요. 그리고 어느 누가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평등 세상이 될 텐데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대한 생활 양식, 또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그 삶의 방향을 정해 주셨다고 봅니다. 경남 울산의 배내 청소년 훈련원. 17의 소태산의 제자가 된 후로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는 향타원 종사. 그는 지금 무엇을 이토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자기 본래 마음이 밝아지고 영성이 밝아지고 도의심이 살아나서 서로 뺏고 죽이고 속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좀 줄어졌으면 이 지구상에서 한 번에 다는 안 돼도 그런 사람들이 좀 되어졌으면 하고 원을 해요. 서로 뺏고 죽이고 속이는 것은 물질의 노예로 살기에 하는 일. 가장 암울한 시대, 정신개벽의 깃발을 들었던 소태사는 해방을 이태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해상을 여실 때 처음 목표가 물질이 개벽된 정신을 개벽하자 했거든요. 근데 정신개벽이라 소리를 부르짖은 지가 지금 100년입니다. 그런데 100주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신개벽이 얼마나 되었는가. (100년) 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향해 묻고 있다. 물질 만능의 이 시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우리 시대의 마음의 눈이 혹 감겨있지는 않은가를.